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시민들은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조경원 기자,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집회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곳 5.18 민주광장에는 응원봉과 피켓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집회에 앞서서 일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커피와 간식을 준비해서 그리고 이런 핫팩과 함께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저지된 지 꼭 열흘째가 되는 오늘도 광주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광주시민 걸기대회는 주최 측 추산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것으로 주최 측은 분석했습니다. 시민들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통령 담화를 보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오늘도 광장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담화 내용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고 내일 대통령 탄핵 투표가 꼭 통과되어서 윤석열이 탄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내일은 오후 3시 반부터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집니다. 광주 전남 130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최소 10,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남로 일대를 통제하고 노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거리 행진도 진행합니다. 주최 측은 내일 탄핵안 표결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지켜본 뒤 향후 집회 방식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KBC 조경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국회 표결을 앞두고 지역 각계각층의 탄핵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에 이어 불교계까지 탄핵 촉구에 나서면서 탄핵 여론이 종교계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역 불교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오늘 소속 승려와 불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불교 사부대중 시국 법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과 즉각 구속,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시국 선언문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모든 술책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사법적 정치적 책임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라를 속히 안정시키고 국가가 더욱 한 단계 성숙하도록 불자들의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서 광주 기독교단 협의회와 YMCA, YWCA 등 개신교 단체들은 시국 기도회를 열어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도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미사 이후 8년 만에 시국 미사를 개최하고 내란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탄핵 요구도 계속됐습니다. 5월 어머니집을 비롯한 광주 지역 여성단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죄 범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파면하고 그가 자신이 일으킨 내란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받을 그날까지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광주 지역 지방의원들도 구의회별로 탄핵 촉구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이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붕괴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봤으면 좋겠다. 1차 탄핵 불성립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탄핵을 촉구하는 여론이 더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 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국민들이 받은 공포와 좌절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언부터 2차 탄핵안 표결 하루 앞둔 오늘까지의 상황, 이상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에 무장한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계엄군은 물러났지만 시민들은 2024년 빚어진 계엄 사태에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국회 앞에서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지고 공수부대가 깔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막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후 정치권은 빠르게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여당을 향한 성난 민심에 윤 대통령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퇴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계엄령 선포됐던 것 자체가 엄청 큰 충격이고 이미 신뢰가 다 무너진 상태인데 계속 버텨봤자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탄핵안 표결은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탄핵이 답이라는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국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1차 표결 당시와는 달리 내일 열리는 2차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박송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재표결이 내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지난 7일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재표결입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권의 의석수는 모두 192석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8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혜지, 진종호 등 모두 7명입니다.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 명만 더 찬성 입장을 밝히면 탄핵 소추안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소희, 배현진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날 국회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서도 국민의힘 당론과 달리 찬성, 기권표가 나오는 등 이탈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친윤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등 탄핵 부결 당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역사에 기록될 탄핵 찬성에 동참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 소소한 계산으로 입속만 챙기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자, 이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기습 발표라는 초유의 사태로 시작된 탄핵의 물결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국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경찰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안병화 치안감을 벌써 잊은 걸까요?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 기동대는 국회에 투입돼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 선포 전에 만났고 내란 행위를 사실상 도왔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경찰의 위법한 행위로 하마터면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결국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드러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80년 계엄군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안병화 치안감의 동상을 세워 기리면서도 정작 그의 정신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경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애를 손을 얹고 어린 학생들이 시위에 가담해 있고 같은 국민인 저들한테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전남경찰국장이던 안치안감은 1980년 5월 25일 시민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며 당시 이의성 계엄사령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보안사로 끌려가 모진 고문까지 겪어야 했고 해직당했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숨졌지만 불의에 저항한 그의 정신은 온전히 남았습니다. 44년 전에 그런 신고본부에 적극 협조했던 경찰 한 명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안 하면은 이런 일은 또 언젠가 발생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내란 세력과 공모한 경찰 수뇌부의 행태는 80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을 택한 안병화 치안감의 헌신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은 12.3 내란을 지켜보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44년 전의 일을 떠올려야만 했기 때문인데요. 위험한 권력자의 본색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3공수여단 하사로 광주에 투입된 김승식 씨는 최근 12.3 비상계엄을 보고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44년 전 전두환 독재 세력의 부당 위법한 지시에 휘둘렸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지금도 어떤 정권의 무지함이나 이런 것도 둘째치고 5.18 당시에 그것이 오버랩 돼가지고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김 씨는 양심적인 행동을 한 군인들이 이번 내란을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란을 정당화하고 궤변을 들어놓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법에 따라서 무기든 사형이든 되면은 단죄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 단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야 이 민주주의가 지속이 되고. 5.18 당시 양민 학살을 고백하고 5.16 영령에 사죄했던 계엄군들도 윤 대통령과 내란 일당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폭동이고 내란이고 진실이 밝혀져가지고 엄격히 처벌을 하면서 그냥 국민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을 어길 경우에는 안 들어도 그 항명적 안 된다 하는 법을 일부 개정을 해야 역사가 또 되풀이된다는 거는 참 이거 안 될 일을 대통령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전체적으로 다운되고 체포를 해서 단단히 아예 처벌을 받아야 된다. 5.18 계엄군들은 12.3 내란의 진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며 역사는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슈퍼스타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 정규 시즌 MVP에 이어 생애 첫 골든글러브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최영우와 박찬호도 골든글러브를 거머쥐며 기아에서만 3명의 선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슈퍼스타 김도영이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거머쥐었습니다. 김도영은 오늘 열린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3루수 부문 황금 장갑을 품에 안았습니다. 워낙 훌륭한 선배님들이 3루수에 계시다 보니까 받을 거란 상상은 못했는데 받게 되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상 첫 월간 10홈런 10도루 달성에 이어 최연소 최소 경기 100득점과 30홈런 30도루, 역대 한 시즌 최다 득점, 역대 최연소 최소 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까지. 시즌 내내 신기록을 갈아치운 김도영의 골든글러브 수상은 이미 예상됐었습니다. 관건은 만장일치 여부였는데 득표율 97.2%로 아쉽게도 만장일치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안주하지 않고
올해 받은 트로피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른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도영은 앞서 생애 첫 정규 시즌 MVP에 선정된 데 이어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올해의 선수상,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올해의 최고 선수, 1구의 최고 타자상 등을 품에 안으며 각종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싹쓸이했습니다. 올해 12번째 통합 우승을 이룬 기아는 오늘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모두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3루수 부문을 수상한 김도영을 비롯해 지명타자 부문에서 최영우가 생애 7번째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으며 최고령 수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격수 부문에선 박찬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이며 기온 변화로 눈이 내릴 경우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모레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조업하는 선박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류영현 KBC 광주방송 제11대 대표이사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류 신임 대표이사는 오늘 취임식에서 글로벌 콘텐츠 기업 도약을 목표로 경영 환경 개선과 콘텐츠 제작 강화, 호남인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경영 방침으로 제시했습니다. 류 대표는 내년에는 안팎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임직원 간 협력과 화합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동맹 휴학에 나선 조선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승인됐습니다. 조선대는 지난달 26일 총장 결재를 마지막으로 의대 재적 학생 750명 중 676명의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이들은 의정 갈등이 심화하자 동맹 휴학에 나섰던 학생들로 휴학기에 기재해야 하는 복학 예정일을 내년 1학기로 적시했습니다. 전남대 역시 지난달 재적 학생 740명 중 653명의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광주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학생들의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주민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과 교사의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에 성명을 내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원 부장판사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33살 오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심각한 피해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진 남미륵사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해마다 24,000포기의 김장을 담궈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김장 나눔 행사는 배추절임과 양념 준비, 김장 담그기, 포장하기 등 김장 준비에만 꼬박 일주일가량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1985년 시작된 나눔 행사는 강진군 내 어려운 이웃은 물론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다른 지역의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제24회 대한민국 지역문학 전국 시도문학인 교류대회가 광주 전일빌딩 245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열린 대회에서는 문학 강연과 심포지엄이 이어지고 문학 메카 메모리얼 파크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되는 등 담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노벨문학상을 탄생시킨 지역 문학의 저력을 재조명하며 문학적 교류회장을 꽃피웠습니다.